지금 경제 상황이 분위기가 되게 예사롭지 않은데 이게 뭐 계속해서 이 몇 년 동안 경제가 안 좋다, 상황이 어렵다, 많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주변에서 별일 없고 그냥 밥 먹고 살고 회사 무난하게 다니고 이러니까 뭐 경제가 어렵다더니 경제 안 어렵네, 별일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 어렵다라고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이 좀 생각보다 낮아진다, 낮다, 뭐 내수가 줄어든다 이러지만 대한민국이 싸그리 망해서 몰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필리핀 되고 순식간에 저 뭡니까? 저 아르헨티나 꼴 나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대했던 수준만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세수도 부족해지고 이제 삶이 빡빡해지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저성장의 시대, 이 불황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금 두둑히 가지고 있고 뭐 써도 자신이 쓰는 이 소비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해서 별로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들은 되게 여유롭게 풍족하게 조용히 잘 먹고 잘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빚 갚느라고 허덕이며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발에 땀나듯이 쫓아다니는 이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온 모습에 따라 아마 결과값이 다를 것인데 욕심부리고 탐욕으로 나는 똑똑하고 남들은 바보 등신이다, 호구들한테 비싸게 떠넘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다지 살아가는 삶이 안정적이고 잘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어른이 되고 하면 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남들 다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저걸로 돈 벌어야지, 저걸로 돈 벌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남들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생각은 잘 없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고 좀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래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래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포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나의 삶이 좀 힘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영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상당수가 자기 과신, 자기 신념이 너무 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렸습니다. 제가 이제 다큐 시사 프로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이제 경매를 받아서 집을 세 채 산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대출로 그 집을 세 채를 샀더라고요. 싸게 샀다고. 근데 문제는요, 이 집이 월세가 안 나가고 전세가 안 나가고 비어 있는 상태라는 것. 그러면요, 결국 자신이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이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관리비도 내야 되고 되게 빡빡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걸 다 감안하고 일을 벌렸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 감안하지 못하고 월세 받아서 전세 받아서 이제 대출금 충당하고 자신은 조금 여유도 부리고 나중에는 좀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제 재산 가치도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시나리오대로 생각하고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 흘러갈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일을 벌렸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영끌한 사람들 되게 힘들어질 거고 상대적인 이 박탈감에 아마 좀 충격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 2025년에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25까지 내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은 대출금리가 낮겠죠. 근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출금리가 되려 더 올라가는 기현상을 이제 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금융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개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얘기할 거다라는 거죠. 이미 잡힌 물고기 30년 40년 주담대를 낸 그들에게 이 낮은 금리로 금융권에서 해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점점 이제
그들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요. 그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교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무리하게 전세 안 들어가고 월세를 선호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보수적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뭔가 함부로 시도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난 이제 5년 동안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안일하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벼락거지 안 되겠다고 막 이렇게 배팅했던 함부로 움직였던 이들이 이제 어떤 고통 속에 사는지를 목격하고 지켜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하우스푸어가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전 시즌에 지금보다 몇 배, 지금보다 이제 금액의 볼륨은 적었지만 똑같이 이제 지금과 유사한 사항들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지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을 안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강도나 수위는 좀 덜했지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추정, 예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잘 되는 쪽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거, 내가 잘 됐을 때를 많이 생각하고 지내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보다 안 됐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에 대한 고민과 대비를 좀 더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이 힘겹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대응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으면 맞자마자 바로 반격을 갈지 아니면 한 대 맞고 고개 숙이고 지낼지 이러한 이제 다음 이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평상시 때 계속 해놓은 이 생각들이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사려 깊게 함부로 모험 걸지 말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 때 생각해 놓은 행동들, 다짐들,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이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이제 이 결정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삶이라는 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 돌발 상황,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고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더 살아내야 되는 거,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함부로 이제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